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오늘 제가 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의 뜻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총통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야당을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 폭압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꼿꼿하게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장관 오늘 자신에 대한 당내외 일각의 극우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했죠.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투쟁하는 강력한 야당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요. 내부인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의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죠. 당대표 후보의 공약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들리시는 얘기 있으세요? 사실은 이게 뭐 각자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여 투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과 지금 그리고 당내에 극우 프레임을 씌우면서 지금 동료들에 대해서 폭력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공세에 대한 반감 같은 부분은 표현의 정도는 다르지만 좀 다들 방향성이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좀 일찍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투쟁이 곧 혁신이다라고 있는데 이게 여러 곳에서 굉장히 전화가 왔어요. 선비가 아니라 싸울 무사. 네. 네. 그러니까 투쟁이 곧 혁신이다라고 있는데 지금 포럼 이 보수 쪽의 포럼들이나 지금 유명하신 정치인분들 예전에 은퇴하시는 정치인분들께서도 전화가 오셔서 이 용어를 써도 되냐 같이 라는 이제 허락을 구하시러 전화까지 오셔서 얼마든지 쓰십시오 해서 이게 보니까 포럼 제목으로 지금 이런 것들도 잡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인데 먼저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강하게 말하지 못할 뿐이다 하고 싶은 말을. 근데 누군가가 내 의사를 명확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한다. 틀린 말이 아니라면요. 투쟁이 혁신이잖아요. 지금 싸워야 될 때잖아요. 그리고 당 내에서 정상적인 보수들에 대해서 지금 보수 지지자들에 대해서 극우무리를 하고 투쟁했던 당과 국민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을 극우무리를 한다.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해야죠. 그리고 이게 보수정당, 우파정당에서 우경화를 걱정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 됩니까? 보수정당에서 얘 너무 보수야를 걱정하면 그렇죠, 됩니까? 그렇죠. 보수정당이 걱정해야 될 건 우리 보수정당인데 왜 이렇게 좌파, 좌경화된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걱정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하는 말이 당내 작용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 작용화부터 끊고 가야지 단결이 되든 단합이 되든 보수가 가치가 새로 지어지든 보수가 다시 강해지든 할 수 있다. 네. 당내 작용화 세력의 척결이 가장 첫 번째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나 일단은 맥락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도의 표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돼야죠. 알겠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당대표 선거가 메인인데 죄송하지만 저는 김민수 대변인님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 더 기쁘다고 하십니다. 이 소식 들려드리면서 아유,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장동혁 의원 지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장동혁 의원이 이제 31일이었죠. 전한길 씨 등 이제 보수 성향 유튜브가 진행하는 그 토론회에 나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뭐를 절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대표가 되면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 면회 허용된다면 면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극우로 몰았던 분들 당을 나가라 이러면서 이제 강경한 좀 대응을 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상식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 이게 상식적인 발언인데 뭐 누구와 절연한다고 해서 그 인연이 끊깁니까? 그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로 출마했을 때 사실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겼겠습니까? 저는 못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정권 교체를 해서 그래도 2년여 동안 한미 관계 복원 그리고 한일 관계 복원 그리고 지금 여러 산업 현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 네. 그런 것들을 바로잡았고 그 사실 의료개혁도 역대 정부가 못해서 이번에 세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또 기득권의
부딪혀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개혁을 했던 그러한 시도들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서 정말 잘한 것은 잘했고 그리고 계엄은 사실 너무 못했죠. 계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사과를 이미 했고 그래서 못한 것은 부채대로 안고 이 부채 앞으로 갚아가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쌓았던 업적들은 계속 계승해서 앞으로 우리가 집권했을 때 더욱더 빛나는 정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 제대로 된 정당 아닙니까? 윤석열 좀 안 돼. 윤석열 했던 거 좀 X. 윤석열 했던 거 좀 찢어.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어디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 엄마하고 싸우면 엄마 뭐 앞에서 뭐 자기 뭐 뭡니까 뭐 시험지도 막 찍고 뭐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초등학생 같은 행동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사실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때 자유한국당이 박근혜와의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맞아요. 절연을 선언하고 맞아요. 나서 그 대선 패장 홍준표 그 전태구 시장도 당 대표가 그때 2017년 7월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되면서 박근혜와의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절연을 선언해서 그럼 된 게 뭡니까? 결국에 또 지방선거 또 졌습니다. 결국에는 박근혜가 잘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박근혜가 쌓았던 업적도 다 잊어버리고 뭐 그랬더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연전연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했던 것은 좀 벽장에서 끄집어내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랑을 하지 않고 그것 또 잘못했다고 찢어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박근혜 탄핵 이후에 잘못된 길을 걸었으면서 계속해서 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김건희 여사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 빨리 절연하지 못했고 그리고 계엄을 하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것 다 김문수 대선 후보도 엎드려 절하면서 반성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뭐 쌍권 그렇게 욕하는데 권성동 뭐 전부 다 반성했죠. 계엄은 잘못됐다고. 그런데 또 반성 못했다고 또 난리치고 잘했는 것까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이래서는 정당이 앞으로 집권정당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한 것은 잘했고 못한 것은 통렬히 반성했고 이제는 잘한 것 좀 자랑도 하면서 못한 것 앞으로 고쳐나겠다는 그런 의지만 밝히면 될 텐데 정말 잘한 것까지 우리가 못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면 이건 자해행위다. 정말 자해하면 정말 김문수 대변인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신하고 기절합니다. 그런 정당이 돼서는 안 되고 이제 좀 깨어나서 잘한 것도 좀 자랑도 하면서 그렇게 가면 국민들의 사랑이 다시 샘솟는다. 저는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자랑하고 못한 것만 반성하면 된다. 다 못했다고 제발 자해하지 마시라. 이렇게 충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최고위원 선거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김인수 대변인님도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뭐 잘한 것 잘하고 못한 것 반성하는 그런 멀쩡한 정신 가진 그런 분들이 최고위원 되겠죠. 잘한 것까지 못했다고 그런 자해하시는 분들은 최고위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4명을 뽑는 그 선출직 최고위원이잖아요. 이게 이 네네네. 선거에 지금 생각보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오늘 보니까 많아졌네요. 네, 신동욱 의원도 있고요. 네. 우재준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이제 네. 추가로 했습니다. 경쟁 후보시잖아요. 어쨌든. 양양자 그 네. 후보도 당대표에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다는 뉴스를 잠깐 본 것 같은데. 바꾸신대요? 네네. 그러시구나. 네, 왜냐면 했는지 안 왜 했는지 바꾸신대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당대표보다 최고위원이 더 그 노릴만한 헤드라인만 봤던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만. 네. 경쟁 후보시니까 네. 경쟁 후보로서 만약에 이분들 좀 평가하신다면 감히 어쨌든 그냥 합리적인 경쟁이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이게 지금 경제 후보냐 아니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수주의의 가치에 입각한 후보냐 개인 정치를 위해서 보수 정당의 등에 올라탄 후보냐로 보입니다. 네. 후보들 중에 그런 후보들 다 보이시는 거죠? 네, 누가 보입니다. 누군지?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보수주의의 가치에 입각한 후보들은요 경제를 잘 모르셔도 돼요. 네, 보수 가치에 입각한 정책을 짜면 이거 다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 나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보수 정당에서도 경제 정책을 잘못 짤 때는 우리가 보수주의 가치에 입각하지 않은 정책을 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보수주의에서 시장 경제에 대한 강조와요, 기업의 자율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강조 이런 보수주의의 가치에 담겨 있는 철학들만
이것만 가지고 정책을 짜도 이건 경제 정책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좌파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념에 의해서 어떤 이념? 사회주의 이념에 의해서 지금 경제 정책을 계속 접근하기 때문에 네.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상한 무슨 호텔 경제학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경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투쟁이 곧 혁신이다. 투쟁이 곧 경제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이러한 나쁜 정책들, 반기업 3법 같은 것들이요.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곧 경제 성장이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반기업 3법만 통과돼도 이거 기업들 죽어납니다. 근데 지금 관세뿐만이 아니라 지금 숨어있는 지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투쟁을 통해서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처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제대로 민주당의 실책들, 국익과 국민의 삶을 빈궁하게 할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맞서 싸울 투지가 없다면 이런 사람 절대 지금 최고위원회 지도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안 된다. 양양자 의원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1시간 전에 나왔네요. 맞나요? 양양자 네네. 전 의원이 이제 그 당대표가 아니라 최고위원 출마를 하겠다고 이제 네. 좀 확정했다. 이렇게 소식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